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제가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를 등록할 때 이제 본격적인 본 출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가출원이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출원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출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셀프로 저는 이제 특허를 2건을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 특허 등록이 아무래도 지식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특허와 관련된 그런 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출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셀프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신청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서 특허로를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특허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상표 등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 고객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 등록을 하시고 개인적인 이 번호를 특허 관련된 등재를 하실 때 필요한 번호, 자기만의 번호를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특허 고객 등록이라고 하는 칸에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 시 필요 파일 및 서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특허 고객 실명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고객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객 번호를 받는 과정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이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허 고객 번호를 사전에 부여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 먼저 상기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허 고객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간편 인증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공동 인증서를 사용해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본인 이름과 함께 여기에 이제 번호가 여기 특허 고객 번호가 바로 이 번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이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이렇게 제 번호가 들어가 있고 저는 지금 이제 출원 심사 부분에 특허를 출원을 했던 것 2건과 함께 이제 상표 출원을 했었던 것 1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총 3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여기에 몇 건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특허를 가출원이긴 하지만 모든 효능에 있어서는 특허를 등록한 것과 똑같이 출원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발표라든지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발표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특허로 먼저 본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등록하시기 전에 우선 키프리스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이제 특허로 등록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특허로 등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앱 서비스에 대한 이제 특허를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특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특허 실용 부분 이렇게 몇 건 있는지 쭉 나와 있죠. 해외 특허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앱 서비스라고만 하면은 조금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 앱 서비스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특허 실용 부분에 훨씬 더 아까보다 이제 단위수가 줄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하고 좀 유사 특허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좀 중복이 되지 않는 내용들로 제가 특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요약되어 있는 특허에 관련해서 어떤 특허를 등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등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공개 전문에 보면은 여기 어떤 특허를 등록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약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표도 그리고 명세서, 이 청구 범위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특허를 등록했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본인이 특허로 등록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특허로 등록했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셔서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특허를 등록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사전에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시 신청 제출 요 두 번째 탭에 국내 출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출원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명세서 서식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다라는 가정 하에 저는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원서 등 서식 작성 부분에 이제 웹 작성 제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본인이 등록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원 절차 서류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특허 출원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참조 문헌은 특별히 작성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했었던 방법대로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제 이름이 나와 있고 특허 고객 번호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명의 명칭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체크되어 있는 이 빨간 표시대로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명세서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특허를 내려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뭐 간단한 이미지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서 첨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이미지 스케치를 한 것들에 대해서 파일 찾기를 하셔서 파일을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명의 국문 명칭, 어떤 특허 이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영문 명칭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명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추가를 하셔서 이제 본인 출원인과 동일할 경우에는 출원인과 동일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같이 그 특허를 개발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발명자의 추가로 이렇게 더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출원 언어는 이제 저는 국어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임시 명세서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면 이제 청구 범위 제출 유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고 난 이후에 1년 2개월 내까지만 이제 보정서를 내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1년 2개월 정도를 전문적으로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시 명세서로 확인을 이렇게 눌렀고요.
그리고 임시 명세서는 아까 여기 이제 위쪽에서 명세서 이 부분 첨부했었던 요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 명세서를 제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제가 이제 청구 범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1년 2개월 내에 이제 할 때는 우선권 주장 요 부분을 체크를 해서 본인이 이미 출원을 했다라는 우선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다 하게 되면 출원료 이 부분들을 이제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이 부분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자동납부 번호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계좌번호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다 저장하시고 난 다음에 작성 완료 및 서명 이 부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수수료를 낼 수 있는, 자동 납부가 아니더라도 수수료를 낼 수 있는 코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정식으로 가출원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특허를 등록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다 완료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술보증기금을 받게 된 데는 사실 다른 어떤 스펙보다도 아마 특허를 2건을 받은 거에 대해서 크게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실 수 있다면 이러한 가출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우선은 출원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2개월 내에 이제 임시 명세서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청구 범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선권 주장을 하시고 이렇게 정식 출원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식 출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청구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한 전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향후에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전문적인 세무사들이나 또 법적인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제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하려고 일단은 조금 유예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출원을 특허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특허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허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셨나요? 가출원 제도를 이용을 하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특허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번거로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실 특허 번호에 대해서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인증서나 인증서에 대해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간편하게 10분 내외로 임시 명세서를 이용을 해서 가출원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말로 간편하게 출원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특허 어렵지 않으니까 셀프로 꼭 한번 등록을 해보시고 본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